나는 그럴 돈 없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찔끔찔끔 벌 거냐고. 내가 한창 돈 벌어야 할 나이인데 이대로 어떻게 살아? 아니면 차라리 엄마 식당이라도 물려주시든가. 그러니까 말이다. 한창 돈 벌 나이인데 왜 돈은 못 벌고 내 돈만 갖다 쓰고 있냐 말이야. 엄마 돈이라니. 우리 사이에 무슨 내 돈이 있어. 웃기는 소리 좀 그만해. 넌 엄마가 무슨 대단한 부자인 줄 아냐? 너 때문에 내 허리가 휘어. 내 뒤치다꺼리하고 돈 대주느라 허리가 휘고 눈물이 마르지 않아. 부모가 자식에게 그 정도도 못 해주냐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걸 달라는데 왜 그래?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 갚긴 뭘 갚아. 내가 언제 갚은 적이나 있긴 하냐? 그리고 왜 너랑 나 사이에 내 돈이 없다고 생각해? 내 돈은 엄연히 내 돈이야. 부모 자식 간이라서 그나마 참아주지. 안 그랬으면 너는 이 따뜻한 집이 아니라 감옥에 갔을 놈이야. 너는 왜 엄마한테 잘하는 거 하나 없는데 엄마는 너한테 모든 걸 퍼줘야 하냐? 남의 청소기를 왜 가져가는 건데? 내가 엄마를 위해 빗자루 하나라도, 아니 반지 하나라도 사준 적 있어? 진짜 못된 것들이야. 엄마의 외침에 참지 못한 아들, 눈에 불을 켜고 대답합니다. 그래, 그럼 나도 이따위 부모 필요 없어. 나도 지긋지긋해. 당신의 잔소리와 끝없는 요구가. 이날 이야기는 이렇게 폭발했습니다. 올해 67세가 된 신금자 씨와 45세의 아들 오지연 사이에는 수십 년간 쌓여온 불만과 고통이 온몸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신 씨는 평생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퍼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들만큼, 아니 남들보다 더 부모로서 충분히 해줄 만큼 해줬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노고를 몰랐고 1,000원을 주면 10,000원을 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자기 밥벌이하고 결혼도 하면 철이 들겠지 했지만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며느리를 만났기 때문이죠. 신 씨는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대단히 고생을 했습니다. 양가 부모에게 한 푼 도움도 없이 결혼해서 바닥부터 함께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남편과 함께 차린 식당이 잘 돼 살림이 조금 피었지만 그때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은 항상 같이 온다고 하더니 남편의 죽음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힘들지 않아 다행이었습니다. 식당이 힘들어서 몸은 무척 고됐지만 아들을 키우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 씨의 헌신적인 지원 아래 아들은 좋은 대학도 가고 취직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 밑에서 일하기 싫다며 사업을 시작해 신 씨의 돈을 까먹으며 설쳐댔습니다. 그렇게 신 씨의 골치를 아프게 했던 아들은 나이를 먹고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할 때 신 씨는 아들에게 집을 사주며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야. 착실하게 책임감 있게 살아. 그래도 집은 있으니 열심히 벌기만 하면 남들보다는 앞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겠니? 신 씨는 대단한 부자는 아니었지만 아들을 위해 집을 사주기까지 식당에서 뼈 빠지게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희생에도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끝이 없는 요구와 불평만이 돌아왔을 뿐이었죠. 오늘도 신 씨는 아들의 끝없는 요구에 답답함과 억울함을 느끼며 자식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퍼준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억누를 수 없는 피로가 비쳤습니다. 그녀의 희생은 언제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걸 자식이 알아준다면 다행이겠지만 필요할 때마다 돈만 받아 쓴 아들은 알 턱이 없었죠. 결혼 후에도 그놈의 사업을 한다고 여러 차례 돈을 날려먹은 것만 해도 집 한 채는 샀을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엄마,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잘 되면 꼭 갚을게요. 자식이 뭔지 여태 빌려주겠다고 한 돈을 돌려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알면서도 쏘가줄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인 듯 했습니다. 남들처럼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하나뿐인 아들이 힘들다고 하니 차마 외면할 수 없었죠. 그런데 자꾸 이렇게 주다 보니 아들은 그게 익숙해진 듯 했습니다.
부모의 돈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왔니? 시간이 없다며? 신 씨는 혼자 있는 자신에게 다가온 아들과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와서 반찬 좀 가져가려고요. 무슨 그렇게 큰 가방을 가져왔어? 한 살림 챙기려는 건지 며느리는 자기 몸집만 한 가방을 챙겨왔습니다. 요즘 애들이 잘 먹어서 냉장고가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냉장고에서 좀 가져가려고요.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말했죠. 어머니는 혼자 계시니까 다 드시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큰 가방에 반찬 통들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내 식구 먹을 반찬을 만드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수박도 저희 가져가서 먹어도 되죠? 어제 오일장에서 수박 한 통을 사와서 아직 먹지도 못했는데 며느리는 홀랑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 가져가라. 가져가. 몇 년간 봐온 광경이라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궁하게 사는 것도 아닌데 무언가 가져갈 게 있는지 매번 살펴보는 게 일상이 된 듯했습니다. 며느리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오, 엄마, 이거 새로 샀어요. 거실에 앉아있던 아들이 청소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전에 쓰던 게 너무 낡아서 불편했는데 좋은 거 사셨네요. 요즘 새로 나온 무선 진공 청소기였습니다. 값이 꽤 나갔지만 값어치를 하는 청소기였죠. 덕분에 청소하는 게 한결 편해졌습니다. 이거 좋더라. 선도 안 꽂아도 되고. 신 씨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요. 요즘엔 다 그렇게 생긴 거 쓰더라고요. 여보, 우리도 청소기 바꿀 때 되지 않았어? 아들이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안 그래도 하나 사려고 보고 있었는데 딱 내가 사고 싶은 거 사셨네요. 어머니, 그래. 엄마 이거 한번 써봐도 돼요? 그래라, 거기 앞에 버튼 누르면 돼. 신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집에 갖고 갔다가 다음 주에 가져올게요. 신 씨는 살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써보면 되지. 왜 그걸 가져가? 며칠 써봐야 알죠. 잠깐 돌려봐서 어떻게 알아요? 그러더니 아들은 청소기 충전기까지 뽑아서 신발장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아이고, 그래라. 신 씨는 작은 방에 넣어놨던 오래된 청소기를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전에 쓰던 걸 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신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근데 왜 반지 빼셨나요? 반지가 있던 자리만 살색이 밝고 아직도 자국이 남아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끼고 있던 반지였습니다. 신 씨는 최근 손가락이 자꾸 부어서 너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반지를 빼야 했습니다. 살이 찐 건지 아니면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자꾸 붓네요. 건강에 안 좋은 신호일지도 모르죠. 그녀는 혼잣말하듯 말했습니다. 손가락이 부을 때마다 반지가 손가락을 끊어먹을 듯한 고통을 주었기에 결국 반지를 빼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못 끼시겠네요. 며느리의 눈이 반짝거리는 것만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반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거 집안 대대로 내려온 반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 결혼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아니고 친정 엄마한테 받은 거야. 친정 엄마는 할머니한테 받으셨고. 신 씨가 대답하자 며느리가 바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차례네요. 순간 신 씨는 무슨 말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밑으로 계속 물려주신 거면 어머니 다음은 저죠. 용수 씨가 아들이니까요. 며느리의 말은 영 틀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따로 물려줄 딸도 없었고 아들이 끼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좀 무겁고 색깔도 그렇고 너처럼 젊은 애가 끼고 다니기엔 좀 그럴 것 같은데. 신 씨는 반지를 가지고 오며 말했습니다. 반지는 2개를 한 번에 끼는 세트였고 말처럼 두껍고 전혀 세련되지 않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저 주세요. 안 그래도 요즘 학부모들 만나면 금반지, 금목걸이 주렁주렁 하는데 저만 손이 허전한 것 같아서 하나 사야 하나 고민했었거든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손을 내밀었고 어느새 신 씨의 손에 있던 반지가 며느리 손가락에 끼워졌습니다.
가느다란 손가락에는 별로 어울리진 않았지만 며느리는 매우 만족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붓이 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좋은데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을 때 신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좋아하는데 안 줄 수는 없었습니다. 나름 추억이 있는 반지였기에 곱게 보관해 두었던 것인데 예고 없이 얼떨결에 이별을 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며느리도 손녀딸에게 물려주겠지 생각하니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신 씨는 반지에 대한 추억을 잠시 되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너 가져가라. 신 씨는 씁쓸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난 이제 나갈 건데 너희도 갈 거지? 네, 가야죠. 어머니는 어디 가시게요? 마트 좀 가려고. 너희 반찬 만드느라 집에 있는 식재료가 나만 하질 않아. 신 씨는 냉장고 문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그래서 늘 냉장고는 혼자 사는 집답지 않게 꽉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 그럼 저희도 마트 들렀다 갈게요. 같이 가요. 아들과 며느리는 신 씨를 따라 나섰습니다. 반찬과 함께 청소기까지 야무지게 챙긴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신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끝없는 요구와 탐욕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안 무거워. 그걸 왜 굳이 들고 가? 한번 돌려보면 되지 않니? 안 무거워요. 며느리는 딱 잘라 말하며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듯 청소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신 씨는 아들과 며느리와 각자 차를 타고 집 근처 대형마트로 갔습니다. 마트에 도착해서는 각자 따로 장을 보았죠. 신 씨가 이것저것 장을 보고 계산대로 오니 아들과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카트를 보니 뭘 그리 많이 샀는지 물건들이 탑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햇반은 왜 이렇게 많이 샀어? 너희 동네 가서 사지. 들고 가기 무겁게. 신 씨가 아들의 카트를 보며 물었습니다. 사는 김에 산 거예요. 아들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먼저 계산하지 않았어? 신 씨가 물었습니다. 아, 카드를 두고 와서요. 어머니가 먼저 계산해 주세요. 나중에 계좌로 보내드릴게요. 신 씨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그전에도 이런 일이 종종 있었는데 또 그새 깜빡하고 같이 동행한 것이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마트에 따라 나서서 결국 신 씨가 계산하게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신 씨가 산 건 야채 몇 가지와 고기 몇 팩뿐이었지만 아들의 카트에는 각종 과자, 음료수, 가정용품까지 끝없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산을 하니 총 금액은 20만 원을 넘었습니다. 신 씨가 산 물건은 6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신 씨는 영수증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신 씨가 계산을 했어도 그 돈을 제대로 돌려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마트에서 장을 좀 사주는 것이 뭐 대수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 큰 아들과 가족에게 들어가는 돈은 한두 푼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매달 그들이 먹는 것 대부분을 신 씨가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가끔 이렇게 마트에서 몇십만 원씩 쓰다 보면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지출되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요즘 물가도 올라 장을 볼 때마다 신 씨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식당에 아무리 잘 돼도 앉아서 쉽게 버는 돈이 아니었기에 이렇게 큰 지출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일일이 따지면 너무 인색해 보이고 정이 없어 보일까봐 신 씨는 그저 참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베풀기도 하며 주고받으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 씨의 아들은 그녀의 주머니에서 끊임없이 돈을 빼가면서도 자기들의 주머니는 단단히 닫아놓고 절대 열지 않았습니다. 신 씨가 기분이 나쁜 이유는 돈을 많이 써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태도, 끝없는 요구와 배려 없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겠지만 최근에 가장 서운했던 일은 치킨 사건이었습니다. 신 씨는 원래 치킨이나 피자 같은 패스트푸드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입맛이 변하는지 그날따라 TV 광고에서 보이는 치킨이 어찌나 맛있어 보이던지 침이 넘어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냉장고에 붙은 전단지로 쉽게 주문했겠지만 요즘엔 그런 전단지조차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용수야,
우리 동네에 내내 치킨이라고 있잖니. 내내 치킨이요? 다 있죠. 왜요? 엄마가 그게 하나 먹고 싶은데 좀 시켜줄 수 있니? 아들은 잠시 당황한 듯 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웬일이에요? 치킨을 시켜 먹게. 그러게 갑자기 너무 먹고 싶더라. 나는 그런 거 주문 잘 못해서. 잠깐만요. 애 엄마 바꿔줄게요. 아들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넘겼습니다. 어머니, 내내 치킨 시키면 되죠? 양념으로 아무거나 시키면 될까요? 다 맛있다는데. 그래, 아무거나 좋아. 주문 좀 부탁할게. 신 씨는 기분 좋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자식들에게 부탁해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작은 부탁을 통해 자식 덕에 느끼는 소소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분 정도가 흐른 뒤 며느리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주문했어요. 치킨하고 같이 드시라고 맥주도 같이 시켰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그 메시지를 보자 신 씨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내 아들도 나를 챙기는구나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신 씨는 며느리에게 답장을 보내려고 자판을 열심히 눌렀습니다. 고맙다. 맛있게 잘 먹을게. 라고 쓴 뒤 보내기 직전 며느리에게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자마자 좋았던 기분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배달비까지 39,000원이에요. 계좌번호는 아시죠? 용수 씨 계좌로 보내주세요. 신 씨는 뭐라고 답장을 해야 할지 몰라 작성했던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39만 원도 아니고 고작 39,000원을 계좌 이체하라니. 물론 금액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지만 남도 아니고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굴다니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며느리가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상처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종종 급하다는 이유로 신 씨의 돈을 가져갔습니다. 10,000원, 20,000원, 많게는 10만 원, 20만 원을 빌려가고도 갚지 않은 일이 수두룩했습니다. 두 손, 두 발로도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가족이기에 그런 것을 일일이 따지면 뭐하나 싶어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치킨 한 마리 시켜주고 그것도 시켜달라고 한 적도 없는 맥주까지 더해서 39,000원을 계좌 이체하라니 며느리의 속셈이 너무나도 뻔해 보였습니다. 사실 그녀가 이런 성격인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알뜰한 줄로만 알았지만 실상은 자기 돈 쓰는 것이 아까운 성격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계산적으로 굴 거라면 왜 신 씨의 돈은 지들 돈처럼 쓰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신 씨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고 계좌로 4만 원을 보냈습니다. 더럽고 치사하지만 더 이상 부탁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크고 작은 불만이 쌓여갔지만 누군가 들으면 유치하다고 할까봐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버이날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들 내외는 신 씨의 집에 방문했지만 올해부터는 외식하기로 했습니다. 밥상 차리는 게 힘들어 신 씨가 그렇게 하자고 했던 것이었죠. 엄마,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용돈이에요. 아들이 신 씨에게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 있는 금액은 신 씨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매년 똑같이 10만 원씩 봉투에 넣어서 주었으니까요. 아이고, 이걸로 애들 맛있는 거나 사주지. 신 씨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어차피 곧 헤어질 때 손주 둘에게 5만 원씩 용돈을 줄 테니 주고받는 돈이 그 돈일 테니 말입니다. 그래도 자식에게 받는 용돈을 싫어할 부모는 없습니다. 신 씨는 기쁜 마음으로 봉투를 가방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근데 나 차 바꾸려고요. 신 씨는 당황했습니다. 차 산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 얼마 안 되긴요. 벌써 5년 됐어요. 신 씨는 아들의 대답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5년이면 새 차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 자신은 12년 된 경차를 여전히 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멀쩡하게 잘 굴러가고 있었으니 굳이 바꿀 이유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차는 훨씬 상태도 좋아 보였기에 신 씨는 의아했습니다. 아직도 멀쩡하게 잘 타고 있잖아. 왜 굳이 바꿔야 해? 신 씨가 묻자 아들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애들 학교나 학원에 데려다 줄 때 말이에요.
좀 창피해서요. 내 차가 왜 창피해? 신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범한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아들이 무엇이 부끄러운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요즘엔 애들도 다 알아요. 누구네 아빠는 무슨 차 타고, 누구는 외제차 타고 다닌다. 이런 거 다 안다고요. 외제차? 너 외제차 사려고? 신 씨는 놀랐습니다. 외제차는 가끔 길에서 구경만 해봤지. 우리 가족이 사게 될 거라곤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 요즘엔 외제차들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조금만 더 보태면 살 수 있어요. 그래도 외제차는 엄청 부자들만 사는 거 아니야. 에이, 그럼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부자예요. 그 정도는 그냥 체면 차리는 정도죠. 애들도 커서 이제는 차도 좀 괜찮은 거 타야 돼요. 안 그러면 학교에서 놀림받아요. 아들의 말에 신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 연년생인 손자들이 학교에서 놀림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하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차 살 때 엄마 이름으로 사도 돼요. 엄마가 신용이 좋잖아요. 너는 신용이 왜 안 좋아? 신 씨는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도 하고 대출도 받아서 좀 그렇죠. 요즘 차는 신용이 안 좋으면 못 산다니까요. 아들은 말을 어물쩍 넘겼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들은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아무튼 엄마 이름으로 사도 제가 할부금은 낼 거예요. 엄마는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아들이 그렇게 단언하는데 신 씨는 그러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부금을 다 갚겠다고 약속했으니 굳이 거절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신 씨의 이름으로 차를 사겠다고 하는 거겠지 생각했습니다. 결국 아들의 뜻대로 하기로 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번 식사비 15만 원도 신 씨의 주머니에서 나갔습니다. 얼마 후 아들은 새 차를 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 씨의 명의로 차를 사느라 여기저기 서류를 떼어줘야 했고 앞으로 매달 할부금도 신 씨의 통장에서 빠져나가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150만 원씩 말이죠. 아들은 자신이 타던 차를 팔고 그 돈에 조금 더 보태서 2천만 원을 냈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할부로 샀는데 매달 150만 원을 갚아야 했습니다. 너무 비싼 차를 산 게 아닌지 신 씨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요즘 일도 잘 돼서 그 정도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이 차 10년 타면 그게 득이에요. 나중에 팔 때 국산 차보다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아들은 호언장담했지만 신 씨는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과연 차에만 매달 150만 원씩 지불할 능력이 될지 신 씨는 미지수였습니다. 그런 신 씨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은 아들이 차를 산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신 씨의 통장에서 매달 150만 원이 칼같이 빠져나갔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할부금 빠져나갔어. 너 이번 달에는 꼭 줘야 한다. 그런데 아들로부터 들어오는 돈은 들쑥날쑥했습니다. 신 씨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켜?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하기가 싫다고 했던 거야. 알았어요, 엄마. 이번에 진짜 드릴게요. 아들은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과속의 주차 위반 고지서도 몇 번 날아왔는데 그것들도 한 번도 안 줬잖아. 엄마,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래요? 3만 원, 4만 원인가? 별거 아니잖아요.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몇 번이나 과태료를 내라고 연락을 했었지만 아들은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과태료가 한두 번이면 대신 내고 말겠지만 금액이 쌓이면 꽤나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신 씨는 쌓여가는 고지서를 보며 말했다. 너 이거 다 모으면 한 달에 얼마인 줄이나 아냐? 그러자 아들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엄마 돈도 잘 벌면서 왜 이렇게 초조해해요? 신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잘 벌면 허공에다 돈을 뿌려도 된다고 생각하냐? 내 돈은 돈도 아닌 거냐? 그녀는 화를 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 이 돈 벌려면 엄마가 하루에 순대국을 얼마나 팔아야 하는 줄 알아. 뼈가 빠져. 뼈가. 알았어요. 알았어. 그것까지 다 합쳐서 다음 주에 드릴게요. 아들은 얼버무리듯 대답했습니다. 얼른 줘. 신 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신 씨는 원래 남과는 절대로 돈거래를 하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돈 달라 말아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질색이었습니다. 그놈의 자식이 뭔지, 자식한테 돈 달라고 추궁하는 자신도 싫었습니다. 왜 이렇게 팍팍하게 굴어요? 엄마, 요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진짜 요즘 잘 벌어서 낼 수 있다고 했던 거잖아요. 어떻게 늘 잘 벌어? 잘 안 되는 달도 있지. 넌 너 잘 될 때만 생각하고 차를 사냐? 그럴 거면 차라리 좀 더 싼 걸 샀어야지. 신 씨는 참다 못해 한마디 더 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을 어떻게 몇 년 동안이나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 알아서 할게요. 엄마, 돈은 금방 넣을게요. 아들은 화가 난 듯 말했고 그 후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에야 신 씨의 계좌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달에는 받지 못했지만 이번 달 것만이라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한 달만 밀려도 그 금액은 어마어마하게 커지니 신 씨는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때 아들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한 통 왔습니다. 이번에 못 드린 건 없는 셈 쳐주세요. 한 번에 내기가 힘드네요. 다음 달부터는 꼬박꼬박 잘 드릴게요. 신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에게 계속해서 돈 달라고 쫓아가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속으로 삭히며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잘 내겠다던 아들의 약속은 바로 다음 달부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용수야, 너 자꾸 엄마한테 이런 전화하게 하지 마. 너 이럴 거면 차 팔아라. 차라리. 신 씨는 전화를 걸어 강하게 말했습니다. 차 할부금은 이미 신 씨의 통장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계속 연락을 회피하자 신 씨는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화를 내며 답했습니다. 엄마, 자꾸 돈 타령 좀 그만해요. 힘드니까 그런 거잖아요. 제가 돈 쌓아놓고도 안 드리는 줄 알아요. 너 엄마 돈이라고 막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 은행에서 빌린 돈이었으면 진작에 차는 뺏겼을 거야. 신 씨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친엄마 맞니? 왜 이렇게 매정하게 굴어? 아들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신 씨는 차라리 친엄마가 아니었다면 아들이 그 차를 유지할 수도 없었을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은 서운해했지만 오히려 신 씨가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위해 한 모든 일들이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 그 마음은 너무나 아프고 참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여태껏 해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신 씨를 그저 돈 타령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니 속이 뒤집혔습니다. 만약 아들이 분수에 맞는 차를 사고 힘들다고 했다면 신 씨가 도와주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억소리 나는 외제차를 사놓고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는 아들의 모습에 신 씨는 자식을 잘못 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유 생기면 드릴 테니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오히려 화를 내는 아들의 말에 신 씨는 황당했습니다. 그 뒤로는 아들이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신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를 살 때 아들 옆에서 신나게 외제차에 대해 떠들어대던 며느리였던 터라 기대도 없었지만 그 대답은 예상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세요. 저희가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며느리는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벌써 주지 않은 돈만 500만 원이 넘어요. 그 말을 들은 신 씨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를 아들이 산 건지 아니면 신 씨가 산 건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새로 샀다는 외제차는 고작 한 번밖에 보지 못한 신 씨는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났다면 신 씨는 500만 원 정도는 아들의 차를 사는데 보탰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지불하게 되면 자신은 차값 갚다가 늙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신 씨를 몰아붙였습니다. 솔직히 다른 집들은 차 정도는 부모님이 다 사주세요. 시부모님이 며느리 차 사주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 차 돈을 내겠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빚쟁이처럼 전화를 하시면서 아들의 피를 말리세요.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잘 못 자요. 신 씨는 턱이 빠질 정도로 입을 벌리고 며느리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냥 저희가 힘들 때 몇 달 내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유가 없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자식한테 이렇게 칼같이 구세요. 자식이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 며느리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신 씨는 한동안 열불이 나서 다시 전화를 걸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찬물을 한 컵 마시고 나니 자신이 너무 심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도 아들이 이래저래 돈을 많이 가져가다 보니 쌓인 불만이 너무 커서 이번에는 박하게 굴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힘든 상황이라면 자신이 차값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부담되고 힘들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미안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사업이 잘 된다고 한순간 홀랑 비싼 차를 산 것은 아들의 실수였지만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조금은 도와줄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게 당연한 법이니 말입니다. 자식이 이제 40살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돈이 많이 드는 것을 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나이에 자식 뒷바라지를 이렇게 해야 하다니 자식 둘 셋 낳아 키우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나마 신 씨의 식당이 잘 되지 않았다면 둘이 함께 길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식에게 계속 돈을 쓰다가는 노후 준비도 못하고 늙을 것 같아 신 씨는 불안했습니다. 이제 일할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100세 시대라면 앞으로 30년은 더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의 미래가 걱정되었습니다. 신 씨 자신도 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을 쌓아놓고 사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애 둘 가진 가장으로서 돈이 없고 쪼들리는 모습을 생각하니 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주자고 마음을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 씨의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까이 사는 막내 여동생의 전화였습니다. 언니, 요즘 잘 살고 있어? 무슨 일 있어? 여동생의 뜬금없는 말에 신 씨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식당도 그럭저럭 잘 되고 있지. 그냥 먹고 살만한 정도야. 근데 왜 그런 소리를 해? 그리고 용수도 요즘 돈 잘 번다면서. 여동생은 약간 조롱 섞인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니, 팔자 폈구나 싶어서 전화했어. 용수? 갑자기 등장한 아들의 이름에 신 씨는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성환이가 그러는데 용수가 요즘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골프 여행 다닌다며. 언니네 며느리도 명품 가방 딱 메고 다니고 부티가 잘잘 흐른다고 하더라고. 딱 봐도 출세한 것 같다고. 용수 사업이 그렇게 잘 돼. 전에 힘들다고 하지 않았어. 로또라도 맞았나 싶더라. 여동생은 은근슬쩍 떠보듯 말을 던졌습니다. 신 씨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성환이가 용수를 만났다고. 언제 만났대? 지난번에 한 번 만났다고 하더라. 근데 말이야, 용수가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성환이 차 보고 좋은 차 좀 타고 다니라고. 남들이 무시한다고 그랬대잖아. 뭐, 용수가? 신 씨는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여동생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 용수가 그랬대. 근데 언니, 우리 성환이는 취업해서 착실하게 돈 모으느라 차에 돈 안 쓴 거야. 그렇게 모아서 이번에 나한테 도움 하나 안 받고 자기 힘으로 집 샀어. 그런데 용수가 그런 말을 하니 정말 속상하더라. 좀 잘 나간다고 그렇게 남을 무시해도 돼? 우리 성환이 능력 없어서 외제차 안 타는 게 아니잖아.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 여동생의 아들 성환은 회계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용수가 절대 무시할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신 씨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그래, 알지. 우리 용수가 실수했어. 미안해. 아무튼 우리 용수도 그렇고 잘 지내고 있어. 나중에 한번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신 씨는 한참 동안 속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목구멍에서 천불이 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다고 난리치며 자신을 나쁜 엄마로 만들어 놓더니 정작 자기들은 즐겁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처리해야 할지 고심하던 중 때마침 아들이 신 씨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식사 좀 하세요. 아들 내외가 식사를 초대한다고 하니 신 씨는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아들네 집에 가지 않는 그녀였지만 이번에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냉큼 갔습니다. 오셨어요. 며느리가 신 씨를 맞았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본다. 신 씨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어버이날 이후 처음 보는 며느리 얼굴이었습니다. 차를 산 이후로는 반찬을 가지러 오는 일도 없었으니 그동안 얼굴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네요. 별일 없으셨죠? 며느리는 가볍게 인사했지만 그 순간 며느리의 손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번 어버이날 때도 끼고 있던 자신의 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 반지 왜 뺐냐? 신 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게요. 너무 크더라고요.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색해 보였습니다. 그래, 그럼 그거 나 돌려줘. 어차피 안 하고 다닐 거면. 신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얼굴에 미소를 유지한 채로 약간의 긴장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아, 그거요. 없는데요. 없다고. 신 씨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며느리에게 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반지가 없어졌다는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요즘 사업이 좀 어렵다고 했잖아요. 애들 학원비도 많이 들고 해서 그냥 반지를 팔아서 보탰어요. 괜찮으시죠? 아니면 애들 학원을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요.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동생에게 들은 것도 있는데 다시금 사업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는 며느리의 말이 괘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신 씨는 며느리에게 준 반지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상의도 없이 그걸 팔아버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의도 없이 그걸 팔아치워버리니 신 씨가 망연자실에 묻자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금이 밥 먹여주나요? 어차피 어머니도 안 끼고 다니셨고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대대로 내려오는 유산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신 씨가 따지려고 하자 아들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반지는 제가 팔라고 했어요.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엄마, 어서 오셔서 식사하세요.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더 좋은 걸 사드릴게요. 힘이 빠진 신 씨는 아들의 손에 이끌려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너무나 허무해서 털썩 주저앉는 소리가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왜 왔는지도 잊은 채 멍하니 있는데 아들이 눈치 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나저나 엄마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오시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 신 씨는 이미 속이 상한 상태였지만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한테 차갑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어서 죄송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어머니. 이번에는 좋은 소식이에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부부는 마치 짜놓은 대본처럼 척척 호흡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사업자금 조금만 투자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온라인 사업 쪽으로 확장을 하려고 해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친하던 동기가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아들은 신 씨의 말문을 막는 데 있어서 탁월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어때요, 엄마? 잘 되면 그 차갑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요. 너 양심이 있니? 신 씨는 참다 못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게 저만 좋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 같이 잘 되자고 하는 거죠. 나는 그럴 돈 없다. 신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절대로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찔끔찔끔 버실 거예요? 지금이 돈 벌 나이인데. 아니면 엄마 식당이라도 물려주시던가요? 아들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창 돈 벌 나이인데. 왜 돈은 안 벌고 엄마 돈만 쓰고 살아요? 엄마 돈이라니. 우리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 신 씨는 서운한 마음에 대꾸했습니다.
엄마가 무슨 큰 부자라도 되는 줄 알아요. 나 때문에 허리가 휠 정도라면 부모로서 자식에게 그 정도도 못 해주나요? 아들의 말에 신씨는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질 것 같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아들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수야, 됐고 차 가져가. 내 통장에서 나가게 하지 마. 신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엄마? 사업 자금 달라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에요. 갚으면 되잖아요. 내가 언제 갚은 적이나 있어? 신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왜 너와 나 사이에 내 돈이 없어? 내 돈은 내 돈이야. 싫으면 관두세요. 돈 빌려주지 마세요. 그러면 됐죠. 아들은 화난 듯 대답했습니다. 그래, 빌려줄 생각도 없었다. 신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거, 내 청소기도 내놔라. 신씨는 거실 TV 옆에 곱게 놓여있는 자신의 무선 진공 청소기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내 애미가 팔아버린 내 반지 그걸로 대신 받을 테니까. 신씨는 며느리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되찾고 싶으면 내 반지도 가져와라. 신씨는 안방으로 들어가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며느리의 보석함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팸을 좋아하는 며느리에게는 분명 귀중한 물건이 한두 개쯤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거 제 거예요. 며느리가 당황하며 말했다. 알아. 너는 내 반지 팔았잖아. 신씨는 눈을 부릅뜨고 쏘아보았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주신 거잖아요. 팔려고 좋겠어요. 며느리는 말끝을 흐렸지만 신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 차도 내가 가져갈 거야. 신씨는 현관 옆에 걸려있던 새 차의 키 2개를 몽땅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아, 엄마, 그거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그 차에 제 돈도 들어있어요. 2천만 원이나 넣었다고요. 2천만 원 가지고 되겠니? 너는 나한테 갚아야 할 돈이 2억도 넘는다. 지난번에 그 전에도 엄마한테 빌려간 돈 다 갚아. 신씨는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진짜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까지 하시려고요? 아들은 분노에 차서 반박했습니다. 신씨는 지지 않고 되받아쳤습니다. 부모 자식 간이 아니었으면 너는 이 따뜻한 집이 아니라 감옥에 갔을 놈이야. 너는 왜 엄마한테 잘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엄마는 너한테 모든 걸 다 퍼줘야 해. 그리고 남의 청소기는 왜 가져가는 거야? 내가 엄마 필요하다고 빗자루 하나라도 반지 하나라도 사줬어? 정말 못된 것들이야. 아들은 지쳐버린 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차도 제 명의로 가져올게요. 반지도 돌려드리고 빌렸던 돈도 조금씩 갚을게요. 다시 주세요. 내 말을 어떻게 믿니? 신씨는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차용증 써서 가지고 와. 그러면 돌려줄게. 차용증이요? 엄마, 왜 이래요? 엄마는 제가 뭐 바보라서 그냥 주기만 한 줄 아세요? 아들은 신씨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3만 원짜리 치킨 값도 받아가면서 엄마는 너한테 돈 주는 기계야. 왜 부모만 자식을 위해야 해? 왜 부모 돈은 아까운 줄 몰라? 자식도 부모를 위할 줄 알아야 서로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신씨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청소기와 보석함 그리고 차키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은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엄마가 정말로 그렇게 가버릴 줄 몰랐던 건지도 모릅니다. 신씨는 혹시나 아들이 따라 나오지 않을까 싶어 얼른 차에 올라탔습니다. 신씨의 차가 아닌 아들이 타고 다니던 새 외제차였습니다. 정말로 차를 가져갈 셈이었습니다. 처음 타보는 외제차의 승차감은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아들에게 들어간 돈을 자신을 위해 썼더라면 아마도 지금보다 더 멋진 삶을 살았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씨는 그 모든 시간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라도 아들이 정신을 차리길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차가 정말로 사라진 것을 보면 아들이 연락을 하겠지. 신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어영부영 넘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 힘들다며 죽는 소리를 하던 것과는 달리 먹고 살만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부모 돈이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톡톡히 알려줄 작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누리며 살았는지 깨닫게 되면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될지도 모르겠지. 신 씨는 차를 몰고 가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